그럼 첫 번째로 울산 발전 비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긴 했는데, 자,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가 네, 우리가 또 이웃 사람들과 함께 만났으니까 다 서로 옆 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 한번 하고 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지역에 울산시장님도 오시고 우리 국회의원님도 오셨는데 우리 울산 시민들한테 앞에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네, 우리 뒤에 국회의원도 어디가 나오십시오. 네. 우리 윤정호 의원도 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도 얼굴이 다 한번 신년인데. 네. 그래요. 우리 울산 시민들의 명을 받아서 우리 울산 시민들의 일을 대신하시는 주요 공직자들이신데 잘하나 못하나 잘 보시고 잘하면 상을 잘 챙겨주시고 못하면 책임도 확실하게 묻고 그래야 울산시가 잘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네. 어제 주가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기 주가가 올랐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또 심지어 일부는 나는 왜 떨어지기만 하냐 나 왜 곧버스인지 임버스인지 타가지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냐 뭐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죠. 그러긴 한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첫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 한 250조 원 정도 늘어나서 국민연금이 뭐 몇 년도에 고갈되느니 뭐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게 거의 다 없어져 버렸죠. 최소한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걸 하면 뭐 그게 지역 정치든 중앙 정치든 왜 정치를 왜 하느냐 우리가 왜 나라에 세금 내고 나의 주권을 위임해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뭐 시키는 대로 또 복종해야 되고 대체 그런 걸 왜 하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평화롭고 또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다. 또 희망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야지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하겠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소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이 세금 내고 또 정치인들 뽑아서 공무원들 월급 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정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덕을 보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하죠. 대한민국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전 세계에 없는 고도 성장을 해왔죠.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대한민국처럼 산업적 성공도 이뤄내고 경제적 성장도 이뤄내고 또 한편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이렇게 확고하게 잘 지켜내는 또 만들어낸 나라도 없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작년 이제 재작년 돼버렸나? 재작년 됐군요 벌써. 재작년 연말에 그 정말 엄혹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통해서 다시 질서를 되찾고 또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죠. 어쨌든 그 저력으로 대한민국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수정해야 될 게 몇 가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소위 말하면 좀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좀 이제는 바꿔야 된다. 양극화도 심해지고 또 차별도 심해지고 기회도 좀 적어지고 근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전략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국가적으로. 그 중에 핵심이 그런 거죠.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다 이렇게 몰았습니다. 투자도 서울로 집중하고 예를 들면 뭐 또 대한민국에서 지방 중에서는 울산도 그 혜택을 좀 보긴 봤죠. 공업단지는 울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군데로 너무 모는 작전이 이제는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울산조차도 이제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죠.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심해지고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는 정말로 좋다는데 또 소수로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자리 질은 떨어지고 또 그나마 또 질도 떨어지고 그러죠. 지역 균형 발전도 그래서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아니 뭐 지방도 기회를 가지자. 뭐 왜 수도권만 그러냐 잘 사냐는 차원을 넘어섰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도 이제 못 살게 됐어요 이제. 맨날 집 가가지고 저러잖아요. 이게 땅은 제한되는데 뭐 전국에서 다 몰려드니까 집을 계속 끊임없이 새로 지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택 문제도 쉽게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땅값도 보면 뭐 평당 몇 억씩 하고 말이에요. 요새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수도권이 짓는다고 했더니 이제 전력도 부족하고 용수도 부족하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분권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양보나 아니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울산을 포함한 지방 분권과 자치의 강화 또 지방 발전도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오늘은 뭐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 수도권만 계속 커지는 이런 나라에서 이제는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 경북, 충청 뭐 이런 식으로 이 다극 체제로 가자, 오극 체제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제외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그래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관성도 있고 또 기득권도 있어서 원래 변화를 주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비정상 상태에서 혜택을 보는 소수의 힘은 너무 커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이 저항의 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개혁이란 힘들죠.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면 누군가가 거기서 뺏기는 게 있기 때문에 저항이 심한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이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겠죠? 네. 박수도 한번 쳐주면. 네. 그리고 울산이 가진 강점이 많죠.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미래 산업 경제의 핵심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다. 피할 수 없으면 우리가 빨리 적응하고 오히려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중심 사회, 그리고 제조업이 우리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 해가지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가자. 근데 그 측면에서는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다. 여기다 집중 투자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들을 아마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뭐 벗어난 얘기이긴 한데 우리가 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한데 안 죽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소위 안전의 문제. 여기 얼마 전에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있어서 제가 그때 이 근처에 왔다가 와 보려고 하다가 이게 오히려 복구 구조 활동에 방해된다 그래서 그냥 안타깝게도 그냥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하여튼 안전한 사회 또 안전 속의 성장도 중요하겠다.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 경제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안전하게 함께 또 성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 오늘 하실 얘기 참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대보면 처음에는 별로 손을 안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져서 끝날 때쯤 되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계속 시간이 막 지연되는데 최대한 우리가 압축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구청장도 있을 테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일상적인 소소한 얘기들은 다음 기회에 또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드시면 되니까요. 하시고 국가적 과제나 또 지역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좀 요약해서 우리는 또 여기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 케이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의 방향에 참고도 좀 하고 혹시 우리가 평소에 놓치는 게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것들도 살피는 계획이니까 질서 있게 핵심 사항을 요약해서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말도 못하고 가네. 그러지 않게. 메모지는 다 나눠드렸죠? 네, 나눠드렸습니다. 네, 나눠드렸습니다. 정은수. 네. 정은수 대변인이 여기 울산이 고향이죠? 네, 울산 시민입니다. 시민이요? 아직도 시민이 이사를 서울도 안 갔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울산 사람이 또 있던데, 우리. 이선호 비서관이 울산 사람인가? 네. 그래요. 왜 고향 사람이라고 박수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울산 시민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2시간이 짧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 지역 균형 발전이고 그곳에 울산이 가진 강점이 굉장히 많다 하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참석하신 울산 시민분들의 진솔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일부에서는 장관님들께서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된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발언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때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한 자기소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의견 주실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둘째 줄에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울산에서 제조 AI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디바이의 김기수라고 합니다. 우선 앞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원래는 뒤쪽에 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건 들면 무조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좀 돈 되는 몇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울산은 데이터 산유국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챗 GPT 같은 경우에 이제 LLM들을 학습시킬 때 더 이상은 텍스트 데이터가 없어서 학습시킬 게 없다고 하는 반면 울산에 있는 많은 공장에서는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기름을 정제해서 쓸만한 가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측면에서 한 2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일부의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뭔가 혁신적인 제품이나 상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규모 R&D 예컨대 예타급의 과제들을 수행할 때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초대해서 반드시 과제에 있어서의 필수 조건이거나 혹여 스타트업을 같이 컨소시엄을 맺으면 가점을 주는 형태로 과제가 기획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굳이 대기업 찾아서 가뜩이나 없는 그 살림에 그 시간을 쏟지 않아도 역으로 찾아오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둘째로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제품들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그것들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데요. 대기업들과 그런 관계를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AI 소프트웨어들의 공공 조달에 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원자력 관련된 그 AI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비파괴 검사의 영역의 소프트웨어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또 그 전부터 많은 도움을 주신 덕분에 저희가 전 세계 최초로 그 비파괴 검사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국제 성능 인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루션들을 특히나 원전 분야에 도입을 하려다 보니 각종 규제부터 시작해서 공공조달의 절차들을 밟는 과정 중에 굉장히 어려움에 당면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그 활로를 찾기 위해서 해외 원전들의 문을 두드리다 보니 지금은 UAE 원전에 저희가 금년 3월부터 그 검사를 개발된 소프트웨어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공 조달의 영역에 있어서 특히나 방산 아니면 원자력 이런 분야들은 정부에서 나서서 뭐 어떤 구매 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 있어서의 정책적 고려가 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요. 이번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든 주역들이 불과 수십 년 전에는 쌀가게였고 그리고 또 자동차 정비소였습니다. 저희 그 지역의 AI 스타트업들을 조금만 더 돌봐주신다면 코스피 5만 시대를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공공조달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주력해서 좀 확대하기로 했고요. 데이터 공유는 뭐 과제로 아예 공유를 의무화하거나 뭐 이렇게 하라는 취지인데 뭐 충분히 다 준비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남성분 마이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어디를 보고 한 소리예요? 저는 이쪽 고향이 보고 한 안도시다. 소리 같은데. 예. 제가 들으신 분은 단 하나입니다. 대통령님 말씀 그 주제가 신년 인사 때 모든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목표다. 그 말에 저는 사실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산에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는 박혜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들고 싶은 것은 미국 FDA 승인을 받아갖고 작은 기업이지만은 수출을 하고 이제 막 걸음마를 띄습니다. 그런데 그냥 FDA 승인이 아닙니다. 아까 뭐 AI만 계속 말씀하시던데 진짜 친환경 하락하면은 저희들 회사 거 정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미국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우리 단순한 친환경이 아니라 그린 바이오하고 화이트 바이오를 해서 그린 융합 바이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약 대신에 저희들이 개발한 이 그린 융합 바이오를 쓰면 농약이 필요 없습니다. 네, 조금 줄여서 해주시면. 그건 나중에. 그리고 네. 들으시면 단 하나입니다. 울산에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조업하고 조선업, 석유화학이 있는데 이제 조선업하고 이 석유화학은 이미 거의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생각합니다. 중국이나 인도로 인해서 우리 그린 바이오 융합 일으켜서 울산은 물론 대한민국 잘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중간에
여성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그럼 저기 안 보이니까 이쪽 중간에 네 저기 노란색 파일을 들고 계신 남성분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분 하겠습니다. 예, 울주군에서는 안세훈입니다. 제안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저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돌봄복지를 지역 자산으로 축적하고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면서 이에 돌봄에 기반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산업부 장관님께서 경제 생태계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산업 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서 이거를 지역 주민들의 그 복지적 삶을 경제 생태계와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돌봄 노동을 지역 자본, 좀 더 상세하게는 블록체인 기반의 돌봄 코인으로 치환을 하고 이것을 다시 공동체 활동의 기반 자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돌봄 기반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정보통신 장관님께서 울산 지역이 IT 쪽이 취약한데 그쪽 부분을 강화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기반이 조성이 되게 되면 돌봄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안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질의받아도 괜찮을까요, 대통령님? 그냥 특별한 멘트 없으면 그냥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여성분 질의 주십시오. 제가 전원수 대변인한테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성분만 손을 들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분만 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울산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 전국 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황수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2, 3년 동안 여러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문체부 장관님께 여러 문자와 이메일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그동안에 이제 학교 예술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고 예산이 저희가 2023년도에 587억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억의 예산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는 얼마예요? 올해는 165억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더 이상은 이제 국가 사업으로 지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K-팝, K 컨텐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년 전에 국가에서 길러진 예술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쌓아온 20년의 세월이 지금의 K-팝을 만들고 K-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지방으로 이렇게 이양될 사업이 아니라 나라에서 책임져 주셔야 할 공공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떨려서. 네. 근데 문화예술 강사 예산은 복구시켰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복구 전액 안 되는 모양이죠? 네, 전액은 아니고 국비는 상당히 많이 복구가 됐고요.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방교육재정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서요. 곧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을 걸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국비는 제가 그때 지시했었던 것 같아요. 원상복구하라고 했는데 지방 몫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지방교육재정 쪽에서 매칭이 들어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몫은 복구를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제 잘못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작년 말에 관심 갖고 지시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국비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되는데 물론 충분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거는 복구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제도의 존폐가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방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살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겠답니다. 제가 책임지는지 안 되는지 감시해 볼게요. 안 그래도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문화에 기반을 둔 성장, 이것도 우리가 이제 주요 국가 전략으로 지금 채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화 부문에
우리가 투자도 좀 늘리고 또 역량도 많이 투입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해외 공간들도 문화산업 진출 교두보로 만든다.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고 지금 전체 외관상으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이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내적으로는 이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지금 문화예술 강사 예산을 대폭 깎아가지고 새로 이제 문화예술에 싹이 자라는 환경을 지금 많이 파괴한 결과가 됐거든요. 오히려 이제 복구하는 것 정도는 제가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 이랬더니 그걸 뭐 엄청나게 뭐 수십조 원씩 한다는 오해를 해서 그런지 반응이 좀 심했는데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뭐 그런 정도는 아니고 지금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예산을 어쨌든 추경하는 기회가 생기면 좀 대폭 지금보다도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서러운 시절은 이제 다시 안 오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여성분들께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여성분들만 손을 들어주십시오. 훨씬 더 쉽잖아요. 네, 둘째 줄에 계신 하늘색 옷 입으신 여성분, 네,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남구에서 미래사회과학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울산으로 돌아와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이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 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었던 미래형 문화도시 전환과 같이 인프라를 확충해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지금 울산이 5극 3특 구상 속에서 영남권의 핵심 거점 도시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산업이 울산만의 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근데 영남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약간 광역형 전략 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적임지는 울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개별적인 지원 사업도 너무 좋지만 사실 산당과 같이 좀 규모 있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 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다변화 관련한 청년 정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다들 뭐 AI와 관련한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그런데 수출은 조금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출 다변화 관련해서는 수출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규제나 표준 정보를 제조 단계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편이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이 해외 진출 리스크도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제조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이를 활용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그 글로벌 규제 표준 대응에 관련 전진 기지로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혹시 울산대 다니시거나 울산대학교에 관계된 분 계세요? 울산대 다니는 학생들 있어요? 그래요? 혹시 할 얘기 있으면 먼저 하시고 내가 잠깐 멘트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울산대학교 지원자 경쟁률이 올라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아요? 네, 이번에 입시 결과로 잘 됐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각 지역 대학들의 주요 학과의 경쟁률이 과거에 비해서 대폭 올라갔다고? 그렇습니다. 그 글로컬 대학도 선정이 되었고 이번에 여러 가지 학교 재편을 하면서 그 전년보다 더 경쟁력이 생겼다고 재학생 입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감할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나 보네. 조금 투자한 게. 그런데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좋은 건물들은 꼭 졸업을 하면 생겨가지고 그게 아쉽긴 합니다. 본인도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군요. 내가 졸업하면 생길 것 같다. 그렇군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본인이 들어갈 때 생긴 거 있잖아요.
선배들은 없다가 본인이 다닐 때 생긴 게 그렇긴 있거든요. 합니다. 준비된 게 있었군요. 예, 준비한 게 있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공과대학에서 AI를 공부하고 있는 김병은 학생입니다. 우선 이렇게 가까이서 대통령님께 질문을 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장관님들께서 발표한 내용처럼 울산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한 제휴데이터들이 존재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울산이 가진 제휴데이터의 풍부함이나 데이터 센터 유치, AI 교육 외에도 정책적인 관점에서 참여하는 기업들, 참여하는 기관들이 서로 간에 약속이 있는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서울시에서 양재동에 지정한 AI 특구 같은 경우는 특허법, 해외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출입국 관리법 등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울산 내에서 특구를 지정하여 기업들이 AI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하고 그리고 그게 AI 학습에 도움이 된다면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AI를 개발하려면 울산에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플레이어를 모아주고 거기서 경쟁하게 한다면 특구 내에서도 데이터 공유와 AI 학습이 더 고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게 우리가 지방 지역 거점 대학들 중에서도 이제 5국 3특 체제에 맞추어서 집중 육성을 하자라고 해서 좋은 학과들은 정원도 늘리고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도 확대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울산의 대표적인 학교 두 학교가 있습니다. 울산대학교 그리고 울산과기원 유니스트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유니스트는 AI 대학원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내년부터 AI 단과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겁니다. 근데 울산대도 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대가 기존에 많은 기업들과 제조 관련된 이런 AX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AX 사실 대통령이 영어 많이 쓰지 말라 그랬는데 AI 전환 대학교를 그것도 AI 또 다른데 인공지능 전환 네, AX라 부르겠습니다. AX 전 대학원을 그러니까 AI 대학원은 주로 AI를 연구하는 중심, AX 대학원은 기존의 전공들과 AI를 융합해서 그 도메인 그 스페시픽한 도메인 특화된 어떤 서비스도 개발하고 할 수 있는 AX 대학원을 울산대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역 가점을 드릴 거고요. 또 울산대에서 여러 가지 AI 관련된 많은 실적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울산대 그리고 울산과기원이 그 우리 지역의 인재 양성 또 핵심 연구의 중심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네. 네. 대표님, 저도 조금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데이터 공유 문제 굉장히 큰 이슈여서 저희들이 하는 산업부에서 AX 하는 방법이 이제 죄송합니다. 맥스 얼라이언스 하는 방법을 아마 아실 겁니다. 맥스는 M이 이제 제조업의 M하고 AX는 이제 조금 전에 제조 인공지능 전환. 예. 이걸 이제 맥스 얼라이언스 하는데 얼라이언스라는 표현 안에는 대기업들은 그런 고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데이터를 혹시라도 외부에 유출되면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있고 또 AI 기업들은 데이터가 없어서 못하는 걱정이 있어서 저희가 연대라는 얼라이언스 안에 들어오시면 이 안에서 지금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저희는 AX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호응도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기업 수가 작년에 10월 달에 1000에서 지금 한 1400개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협력기업, AI 기업, 대학, 연구소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데이터 관련 이슈를 산업 전환, AI 전환하는데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께서 남성분 지목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여성분 다시 가겠습니다. 여성분만 손들어 주십시오. 네, 저 뒤에 있는 여성분 맞으신가요? 네, 마이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20대인데 지금 취업승 청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낙연입니다. 네. 그 요새 그 충남과 대전이라든가 광주와 전남과 같이 기존의 광역시와 그 도가 통합되면서 통합시로 통합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부산하고 울산, 경남이 또 통합되면 또 여기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모든 시도가 일단 그 광역시하고 도가 통합되었을 때 행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걸지, 그리고 그 도의시 그리고 통합돼서 특별시가 되면 도의시는 명칭을 유지하는지 바꾸는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네, 그냥 요약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즘은 그 국제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 간 경쟁도 중요해졌고 또 도시 간 경쟁도 중요해졌는데 이 광역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여기 울산에도 아마 부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광역 교통망도 사실은 잘 안 되죠. 따로따로 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또 산업 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광주 전남 같은 경우가 막 사실 거의 같은 동네인데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업 경제 발전, 또 아까 말씀드렸던 5극 3특 체제, 수도권의 버금가는 예를 들면 수도권은 이제 문화 경제 수도로, 예를 들면 충청도는 행정 수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부울경, 전남, 광주 이쪽은 이제 해양 중심, 해양 수도로 뭐 이렇게 일종의 크게 좀 나눠보자는 게 기본 방침인데 그렇게 하려면 좀 광역화돼야 된다. 권한도 좀 집중하고 이제 통합 행정도 해야 되고. 전에 이제 김경수 지사께서 계실 때 그때 부울경 메가시티 일종의 광역 통합을 추진하다가 지금 거의 중단이 됐는데 어쨌든 행정 효율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현실적 장애 때문에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마침 충남 대전이 스스로 또 현직 시도지사들께서 통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통합하겠다고 해서 좋은 기회다 이랬어요. 하는 게 화끈하게 하자. 그래서 일단은 제일 핵심은 뭐 통합을 하는데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항을 이겨낼 만큼. 그래서 재정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주겠다. 또 중앙의 권한을 대폭 아예 지방으로 넘겨주겠다. 이 실제 이제 분권화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 배치에서도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쨌든 모아야 힘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이제 대대적으로 시작할 텐데 거기서도 일종의 우선권을 주겠다. 그래서 좀 통합을 좀 촉진을 하려고 했더니 전남 광주가 더 속도가 빠르게 지금 진척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도 지금 얼마 전에 뭐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부울경도 하겠다 말겠다 그런 얘기가 좀 있던데.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네. 시기가 된다. 근데 뭐 하여튼 제 생각은 저의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기회는 선거 일단 예를 들어 시장 도지사 뽑아놓은 다음에 잘 안 돼요. 다음 선거 전까지는. 그 둘이서 누가 시장 도지사를 그만두겠어요 도중에? 불가능하죠. 선거 새로 뽑을 때 통합해서 뽑아야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앙정부는 재정, 권한, 산업 배치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혜택이랄까 뭐 권한을 부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지방 발전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뭐 영재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든지 뭐 이런 거 막 허간해서 새로 짓고 싶어 하죠. 수요가 좀 많으니까. 그리고 학교들도 예를 들면 인공지능 대학 뭐 이런 건 아마 인기가 많아서 정원 늘리는 것도 아마 꽤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선권을 주거나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죠. 또 문화 정주 여건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것도 좀 대대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쉽게 좀 지을 수 있게 또 혜택도 있게 뭐 세제나 아니면 금융 지원 또는 뭐 전기 요금 체계나 이런 등등에서 최대한 어쨌든 지방이 좀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자. 근데 그럴 때 강력 통합된 데는 우선권을 주자. 이런 계획들을 실제로 가지고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입법의 그 내용들을 계속 반영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건 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저 뒤에 있는 회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 말씀 주십시오. 예. 예,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우선 문체부 장관님, 그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 동구 대왕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 어딘지 아시죠? 예, 울산 울주 간절곶입니다. 간절곶. 예, 그래서 빵점. 두 군데가 같이 그렇게 보통 네, 동시에 우선은 뜨는 울산은 간절곶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이서 저 바깥에 가서 해결하고 들어오세요. 네, 대통령님 자동차의 고향 울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품고 있는 양정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내일을 그리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차현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로봇계 스팟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개발하며 코스피 5000 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때 그 공장을 품고 있는 마을은 왜 지방 소멸의 최전선이 되어야 할까 의문스럽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50년 정도 된 빈집이 관리가 되지 않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철거를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뜬 눈으로 마을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주민들이 주민 자구 노력으로 마을을 살리기 위해 체류형 관광 특화 마을 양정 자동차 마을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약 사항 중에 5극 3특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지자체, 기업, 매칭의 지역 특화 관광 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 중앙부처와 울산시 현대자동차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로봇계 스팟이 골목을 방범 순찰하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주민의 일상을 돕는 대한민국 1호 모빌리티 로봇 친화 마을 지정을 건의드립니다. 재밌는데요? 예, 이곳은 규제 샌드 지정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공생하는 세계적인 민간 협력 성공 사례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현대자동차는 하겠대요? 이제 저희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성분 손 들어 주십시오. 여기 셋째 줄에 있는 여성분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앞자리하고 뒷자리 배치는 뭐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선착순이었어요? 선착순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그 앞줄 먼저 시키죠. 네, 그럼, 가세요. 네. 아니, 뭐 다 바로 얘기하고.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참석자 여러분. 백년수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한세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꽃을 들고 왔는데요. 이건 작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서 대통령께서 주신 그런 꽃이고요. 사실 꽃다발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초딩 딸이 있습니다. 딸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꽃다발을 만든 것이 있어서 저만 꽃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10년 전에 울산으로 온 울산 이주민입니다. 서울에서 숲 산림 생태학을 박사를 받고 그리고 국가 환경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학교에서 울산 남자를 만나서 울산으로 10년 전에 왔고요. 백년수 사회적 협동조합은 10년 전부터 산촌 주민, 산주분들 그리고 지역의 다양한 생태를
그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아까 문체부 관광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만 천천히 말씀하시고. 제가 다른 분들 0.9 말씀 배속으로. 기회를 뺏을까봐 네, 조금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문체부 관광객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생태 자원 그리고 영남 알프스와 같은 생태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사는 공간 그리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 저희 울산 말고도 우리나라의 많은 곳들이 거기에 지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제조업에서 일하는 남자분들, 청년 말고는 퇴직자분들, 그리고 산촌에 가고 싶은 분들, 같이 결혼한 여성분들, 청년 여성분들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생태 자원을 활용한 그린 산업으로 필요한 곳이 울산의 양대 산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숲도 사람들도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울산과 영남,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역에서 활동을 10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숲에서 왜 답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질문을 많이 던지십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토론회나 국무회의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그 왜 안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 실행은 지방 정부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을 함께 실행하는 민주적인 구조가 없습니다. 지금 산불 이후에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울산도 최대 산불을 맞았는데요. 이것은 건축에서 이상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칙만 놓고 보전과 개발 그것만 얘기하고 그 사이에서 지역이 어떤 걸 원하는가 이거를 놓고 얘기하는 회의 구조가 없습니다. 숲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숲을 가진 개인 산주, 숲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은 산촌 주민분들, 그리고 영남 알프스에서 관광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 여성들, 이런 분들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울산은 이미 다른 길을 가본 적이 있는 도시입니다. 50년 전에 한국과 독일이 협력해서 국제 협력 사업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냥 나무를 심자 배자가 아니고요.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 지역에 어떤 숲이 필요한지를 논의했었고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작년 지방시대 엑스포에서도 강원, 경북, 경남, 전남의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5급 3특급으로 이어가야 된다 말씀을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님께서 빨리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군요. 네, 떨려서 죄송합니다. 지방정비협의회에서 죄송합니다. 토크빌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숲이 민주주의 초등학교의 운동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숲을 개발과 보존 양극단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3가지를 지원드립니다. 사람과 창업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공연장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를 지원하는 구조가 필요하고요. 지난 정부에서 이것이 많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기구의 구조화와 재원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이 마른데 대통령님께서 물을 드십니다. 네, 그리고 그 지방 정부가 논란이 아니라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면 양극단의 논리가 아닌 우리 지역의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민주주의 운동장에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숲을 보존할 것인가 개발할 것인가를 넘어서 숲을 함께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그 발걸음을 5급 3특에서 시작하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눈치 봐가면서 말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고생하셨어요. 네. 네, 아까 우리 앞쪽에 좋은 제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쪽에 우리 빨리 새벽부터 오신 우리 이 두 분 다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주십시오. 여기 선착순으로 하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오전부터 기다린 분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네, 1등도 한 기회를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오늘 귀한 시간 내어 이렇게 만나 뵙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소재하고 있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폭염 한파 재난 대응 연구를 했었던 김수란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 연구원의 사정상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대통령님께 가장 제안드리고 그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는 기후 위기에 있는 폭염 한파 재난 대응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 관련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고 지금 그 단 한 명 있었던 폭염 재난 한파 유일한 전문가, 제가 그런 전문가였는데요. 그런 전문가가 지금 현재 이 공직사회 인사 문제로 인해서 지금 좀 부당한 인사 문제로 퇴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사해 주셔서 이 폭염 한파 재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인데요. 울산은 특히 그거는 나중에 써서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다 다른 분은 이해관계도 없는 일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메모를 해서 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록도 안 되고. 네. 네, 서면 제안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알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지금 자연스럽게 저희가 2부로 이제 울산 지역 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앞쪽에 계신 1등으로 오셨다고 한 네, 앞으로 근데 청년분? 미리 와서 기다리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방안 한번 좀 강구해 쉬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또 더 생산적인 만남으로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울산에 20년 가까이 살게 된 울산 토박이 현재 대형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에요? 네, 졸업. 아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이 문화의 다채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선 무엇보다 교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철도 정책을 역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 환승 체계로 전면 전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저는 울산에 현재 동해선과 같은 지상철이 있는데 현재 이러한 역 중 망량역, 계운포역, 덕화역은 유동 인구가 적고 정작 울산 시내를 관통하는 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울산 철도 정책의 기준을 역을 어디에 놓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어디에서 갈아타고 머무느냐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심을 관통하는 핵심 환승축을 만들고 버스, 트램, 광역철도를 한 번에 연결하는 울산형 환승 허브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 했어요? 울산역 됐습니다. 울산역 환승센터 거기 개발 계획들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있던데 울산시에서도 다 챙기고 있는 사안이죠.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하기로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건 조금 지켜봐 주시면 조금 성과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맨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종이를 흔들고 계시는 남성분, 네, 질의 주십시오. 예, 저는 지역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양동석입니다. 대통령께 전문의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예, 대통령님께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의 인구가 110만 명인데 울산에 이제 국립대 병원이라든지 어려운 공공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영군 산모라든지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인접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울산 의료원 설립은 25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제일 공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합니다. 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동안에 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모든 지역에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울산 의료원의 저번에 예타에서 미끄러지고 그다음에 어린이 종합병원으로 만든다 그거 지금 예타 중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기재부 내에 KDI에서 하고 있는데 내부 규정이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건축가하고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는 포함되지만은 그 안에 정작 보건 의료 정책 전문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시기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경제 손실만 해도 120조였고 7만 7천 명이 추가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인접 시도에 환자들을 보내고 그런 어떤 공공병원이 없는 민낯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어려운 설립이 단순하게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가장 경제적인 투자이고 모든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어려운 설립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말은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코로나 시기에 가장 헌신적으로 했던 어려운에 대해 가지고 어려운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료도 되지 않고 경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울산 어려운 설립은 기재부는 예타를 핑계 삼고 그다음에 울산시는 운영비를 걱정하고 용역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전국의 울산을 비롯한 전국의 그 어려운 설립에 있어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 가지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공공병원 설립을 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질 좋은 어려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금 등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울산의 제1 공약은 어려운 설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울산 시민들은 이 문제가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설립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많은 점검과 그다음에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울산에 의료원 짓는 공약을 했던가요? 네? 아까 어린이 특화병원 지금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공공의료원 얘기는 사실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게 성남의료원 짓자 말자 싸우다가 감옥 가고 이러는 바람에 에이 내가 내 손으로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정치를 시작해서 성남의료원을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지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가봤더니 뭐 적자가 많이 나가지고 민간 위탁한다고 싸우고 있고 적자가 왜 났나 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에서 코로나 때 하필은 코로나 때 개원을 했거든요. 그때 소위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감압병실이라고 그러나? 음압병실? 네, 음압병실이 약 30개 있었는데 전국에 음압병실 다 합쳐도 성남의료원 한 개만 못 하더라고. 그래서 공공의료원을 지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공공의료원들 코로나 전용 시설로 전환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손해를 엄청나게 보고 다시 또 복구하려니까 일반 환자들이 잘 안 와서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데 이거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고 다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한테 그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래가지고 검토 중입니다. 이 공공의료원 문제는 예를 들면 이제 정부가 지으면 정부가 아마 절반쯤 아마 건축비를 부담하게 됐을 거예요. 절반인가요? 땅을 내고 건축비는 정부가 내요. 정부로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부분 부담인 줄 알았더니 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과 장비, 의료 장비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지으면 중앙정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게 돼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런데 이거 이제 중앙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전국에 이런 공공의료원 수요가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는 공공의료 비중이 뭐 10% 미만일 거예요 아마. 다 이제 일반 병원이죠. 민간 병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책 방침은 지금까지는
공공의료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공공의료원을 짓는다,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어디부터 해야 될까? 울산부터 해야 될까? 아니죠. 미안하지만. 울산은 객관적으로는 다른 지방 정부들보다는 매우 상태가 좋아요. 다른 데는 더 엉망이라 말이죠. 재정 상황이. 그래서 우선순위로 따지면 아마 뒤로 한참 밀리겠죠.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데보다 낫다고 말이에요. 슬픕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 만약에 정부에서 공공의료원을 지어야 된다면 울산부터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전공의 분이시라는데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아요. 저런 분 잘 없거든요, 사실은. 공공의료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짓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또 민간 의료 시설이 많은 상태에서 공공의료 시설을 거의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한 개 병원 짓는데 보통 건축비 한 적어도 2, 3천억이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 돼야 제대로 돼요. 한 500병상 하면 대개 한 2천억 이상. 장비까지 아마 3천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대개 한 그 정도 됩니다. 그 10개만 지어도 돈이 몇 조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데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짓는 거예요. 성남시도 지었잖아요. 기초 지방정부인데. 재정이 성남보다 울산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마음먹기 나름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정책 판단이 문제죠. 이게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니고 진짜 긴급하고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다라고 판단하면 못하고 딴 거 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라면 그래 왔겠죠. 지금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는 결국 정책 판단의 문제다. 그건 누가 결정해요? 울산 시민이 결정하는 거죠. 결국 울산 시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진짜 현실적 권한은 여러분이 울산 시민이 뽑은 사람이 결정하겠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아니, 내가 좀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판단이 문제다. 아니 어느 쪽이 잘 됐다 못 됐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책이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은 건 아니고 그런 건 정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옳은 거는 진리라고 하죠.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정책이란 판단의 여지가 있는 다른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정책이 찬성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렇지 않아요. 다 온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건 결단의 문제인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단의 주체는 누구? 국민이죠. 울산시의 정책의 주체는 울산 시민이죠.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있다. 중앙정부가 울산에만 예외로 공공의료원을 지어줄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소규모 특화된 뭐 어린이병원 이런 거 할 수 있죠. 뭐 산재병원 뭐 할 수 있죠. 여기 특히 공장이 많으니까. 그러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원을 정부 예산으로 울산에만 짓자. 그럼 광주 가만히 있겠어요? 전남 가만히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성분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계시는 회색 상의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공교롭게도 저도 공공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남구에 위치한 울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안유경이라고 합니다. 울산병원이요? 네, 울산병원이 있습니다. 네, 민간병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울산에도 산재 공공병원이 올해 개원을 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재병원의 실제 이름이
복지공단 울산병원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31년 된 울산병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병원이랑 이름이 똑같이 정확히 똑같은 이름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병원으로? 네. 울산 지역 내에 울산에 있는 병원이다 그거요? 네, 울산병원이 저희가 울산병원인데 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울산병원을 똑같이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응급 환자가 저희 병원에 그건 예. 아마 아닐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오늘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로 안 할 겁니다. 아 정말 더 안 해도 되겠죠? 해결 그 얘기라면.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대통령님.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저는 믿을까 아니고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건 누가 하나 챙겨 보십시오. 그거는 사실은 다른 상표권 침해일 수도 있는데, 상호권 침해일 수도 있는데. 네, 그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맨 앞줄에 계신 우리 베이지색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문화관광재단 문화전환 PD 최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설이 많을까봐 글로 준비해왔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도심 노후화로 인한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 역시 현재 동구랑 남구 쪽 세 곳이 도시 재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의 도시 재생 사업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돼서 와서 사업 종료 후 떠나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부인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었고 주민들은 사업의 지속성 부족과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지역으로 산업 기반 위에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융합하고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재생센터를 많이들 건립을 하는데요. 문화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일부 지역 도시재생화된 골목은 조형물 설치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퇴직자가 많은 울산 지역 문제와 주민들에 대한 고민들 전혀 없이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처럼 지역에서도 주민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관광청에서 관광 둘의 PD 제도를 통해 지역을 이해하는 인력을 장기적으로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이와 유사하게 지역을 잘 이해하는 지역 문화 기획자가 도시 재생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활동하고 지역 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제안으로 나중에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좀 지났고요. 어떻게 계속 하세요, 그냥. 알겠습니다. 우리 초록 30분만 더 하죠. 3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록색 옷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가능하면 좀 요약해서. 네,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백자로 준비해오라고 해서. 그래요? 좋습니다. 저희는 군부대를 대상으로 윤락가가 있던 거리를 민간 주도로 도시재생 사업을 이룩해서 연간 5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명소로 만든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간에 사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려면 정부의 이제 관리나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문체부에서는 아주 잘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또 축제라거나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는데 어디서 그 사업을 하셨어요? 여기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창원에서 왔습니다. 창원에서? 네. 괜찮아요. 초대는 받았는데 사실 부울경 일인지 알았는데 다들 울산 이야기를 하셔서 좀 죄송하지만 창원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허그라는 그런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니고 그 전담하는 청와대 참모도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이런 곳에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그런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금을 운영을 하는데 지방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도를 개선하거나 또는 지방과 서울을 좀 차별화둔 제도를 가지고 이런 민간들이 투자를 해서 민간 주도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활발해지기를
예, 좀 제안 드려보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여성분들 또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네, 여기 셋째 줄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울산 북구 중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전신옥입니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 현장에서 보면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 및 가위존이 학습 역량뿐 아니라 집중력과 창의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미래 경쟁력은 산업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가정에서는 사실상 제한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 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하얀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예. 안경 끼시고, 예, 맞습니다. 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올해 이번 연도 붉은 말의 해처럼 지금 코스피가 붉은 말처럼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 공약 이행에 대해서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리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인버스를 탄 분은 아니군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고 있다. 미래가 충분히 이제 밝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이제 짧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미래 수소 에너지 국내 최대 기업인 오프로티움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 그러시군요. 정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자리하고 계신 AI 수석 하정우 비서관님 정말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근데 지금 한 가지 제가 수소 공장에서 지금 업무를 하다 보니 이게 가스라는 거를 다루다 보니까 안전에 너무 지금 위험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스다 보니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 또한 없어서 이게 어디서 이게 새는 건지 그거를 이제 AI로 통해 가지고 사람이 직접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그 수소가 어디서 새는지 안전하게 근무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과 제가 나이가 좀 어리지만 그래도 청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회사 생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집에서도 이제 안전함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서도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거 환경에 대해서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 환경이란 뭐냐면 지금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이 난 채 지금 6년째 계속 건설사와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민과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당연히 회사 가서도 좀 그런 업무에 매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도 이제 현실인 거죠. 물론 지자체 관계자분들하고 계속적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건설사의 악덕한 기부 체납 미이행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형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입주민에 대해서도 이제 대출, 전매, 임대 제한 등 이제 그런 한시적으로 좀 금융적으로도 좀 치료받을 수 있게 완화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면 제안서 제출해 주시면 첫 번째 얘기는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텐데 두 번째 얘기는 관할구청이 민원을 내야 될 사안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쪽에 오른쪽에 셋째 줄에 계신 네이비색 상의 입으신 정장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지금 17년째 교수로 있는 김성엽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울산 시민들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질문해야 될 거를 잊어버리고 집에 갈 뻔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두 분 장관님께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핵심은 우리 제조 수도인 울산의 AI 전환, 인공지능 전환,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 주도 성장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국가 균형 발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반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 AI는 울산과 동남권이 제일 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연구 조직과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기관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제조 산업의 AI 전환을 위해서 여기에 집중한다 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 지역은 저는 이제 17년째 교수로 있습니다만은 우리 계속 청년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떠나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청년들을 발굴하고 이 자리에 묶어 놓아도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울산 지역이 가진 수도권에 비해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산업에 있고 산업 데이터에 있고 데이터의 활용 아까 우리 기업 사장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기회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문화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울산 AI, 울산 인공지능 전환, 산업 인공지능 전환 연구원 또는 뭐 융합원 또는 융합단지 이런 형태로 우리의 역량을 다 모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좀 찾아가면 여기에서 인재도 키우고 졸업한 학생이 유니스트나 울산대를 졸업한 학생이 서울로 가지 않고 울산에 머물고요. 더 중요하게는 판교에 집중되어 있는 IT 쪽 전문 업체들이 대업체들이 울산에 가면 더 많은 것들을 창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제조 데이터로 그다음 새로운 피지컬 AI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만 실제 제조 AI의 전환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산업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원이든 연구센터든 단지든 이러한 방안을 함께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2-3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셨던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입니다. 뭔 연대? 울산건강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울산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을 관광연대? 건강이 아니고 건강. 헬스입니다. 헬스 건강연대. 헬스, 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입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님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의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의대, 네, 울산의대 아산병원. 네네. 정부가 1987년에 지역 불균형 해소 그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울산대학교에 의대 정원을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대학교는 그 의대 정원을 받고 나서 울산 지역에 부속병원을 짓고 그 의대 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서울에다가 아산병원을 짓고 울산의대를 서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 말로는 울산의대인데 네, 이름만 울산의대고 내용은 서울 아산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그 서울 아산의대로 있으면서 지역의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울산의대 졸업생이 한 7%만 울산에 남아 있고요. 울산의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 그리고 필수
의료 인력에 종사하는 전문의 의사 수가 7대 광역시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서도 최하위에 있습니다. 저는 울산의 이런 의료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의료의 질 저하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울산의대의 먹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과 21년도에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의대뿐만이 아니라 6개 지방 사립의대가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주의 동국대도, 동국대도 그렇고 또 한림대도 그렇고 성균관대도 그렇고 있습니다. 그랬고 교육부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방 사립의대는 그 시정 명령을 충실히 이행을 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대충 눈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의사제도 이렇게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문제도 있습니다. 의대 대학원이요. 의대 대학원도 사실은 의학연구 아까 뭐 AI, R&D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료 분야에서도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데서는 대학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의대 대학원 또한 지역에서 인가를 받아놓고 다 수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지난 5년간 한 100억 원이 넘는 그 연구비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방의대에다가 그 돈이 다 수도권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 사립대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관련 법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거 전에 선거 때 들은 얘기 같은데 이게 뭐 갑론을박이 있더군요. 이게 뭐 위반이냐 아니냐, 그냥 불법이냐 아니냐, 이거 뭐 부도덕한 거, 예를 들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취지에 어긋나는 거는 맞는데 이 과연 현행 법률에 명시적으로 위반한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저기 우리 수석실이 챙기든지 해가지고 이 유사한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이거 해결책이 있는지 위반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검은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울주군의 경로당 회장을 하고 있는 노동식입니다. 혹시 우리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AI가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곧 오겠습니까? 처음부터 AI가 나와가 제가 기가 죽어가지고 서로 못 들고 있다가 이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저는 뭐 치매, 알츠하이머 이 치료에 대한 AI 연구가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백질 구조 예측 이 문제 풀기 어려웠는데 AI로 이 문제 풀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또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매 관련된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치료제가 완전히 나올 때까지 저희는 일단 저 경로당에 있으니까 경로당 어르신들하고 많은 얘기를 해보면 가장 걱정스러운 게 내가 늙으면 치매가 오면 어떻게 할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치매 예방센터나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치매 예방 교육을 간헐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치매나 어르신들의 인지 교육이 좀 발달되고 좀 늦게 치매가 오려고 하면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보건소 직원이나 치매 예방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가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직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혈압 재고 맥박 재고 뭐 이런 걸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씩 교육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 전문가가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자체다가 이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국가에서도 하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치매 예방에 대한 또 치매가 걸리고 난 다음에 치료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그게 한 10분의 1 내지 20분의 1만 하면 되는 예방교육을 하면 치매가 좀 천천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65세 전에는 사회복지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배워서 나왔어. 지금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 가장 고민스러운 점들을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고 좀 꾸준하고 지속적인 치매 교육이 되었으면 하고 건의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3시간 기다리시고 문체부 장관님께 가장 큰 박수를 치셨던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이분께 그러세요. 제안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주십시오. 우리 저기 산업부 장관님이나 문화부 장관하고 잘 아는 사이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우리 백영훈 장관 하실 때 박수 왜 안 쳤어요? 많이 쳤습니다. 많이 쳤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울산 북구에 거주하는 18살 학생 배승준이라고 합니다. 오, 그러세요? 대통령님의 울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상 첫 코스피 5천 달성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제안드릴 정책은 청년이 울산에 남고 싶어지는 정책입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울산은 일자리는 많지만 청년 입장에서는 살기에는 아쉽다. 그리고 살기에는 아쉽다는 인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주거 지원을 산업단지 또는 시내 중심으로 강화하고 야간과 주말에도 이동이 편하도록 심야버스나 한승체계 같은 교통 개선을 같이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육 현장 취업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지역 기업과 연계되는 인터넷에서 채용 연계, 직무 교육 바우처 같은 걸 늘려서 울산에서 배우고 울산에서 일하고 울산에서 정착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울산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울산에서 살 수 있는 길을 같이 좀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여성분 가보겠습니다. 여성분 손들어 주십시오. 네, 저희 뒤에 흰색 목도리 낀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여기 못 일어났습니다. 울면서 갈 뻔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대통령님 만나 뵈면 꼭 하고 싶었던 5초가 있습니다. 나는요 이재미 대통령이 되어서 너무 좋아. 저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중구 태생이고 중구의 주민인 이언주라고 합니다. 어좀 많이 듣던 이름인데. 네, 맞습니다. 울산의 이언주입니다. 그 울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활주로가 짧다고 하는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다 통틀어서 하나인데요. 이 공항은 1961년산 항공법에 의해서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오래된 항공법에 의해서 고도 제한 규제를 중구 지역에만 40% 이상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큼 굉장히 많은 제한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2015년 개정 항공법은 그 전에 기존의 천편적 일률적인 그 제한 면적 표면적을 때려주기도 안 되는 금지 표면과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허용치를 마련할 수 있는 평가 표면으로 나누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첨단 기술 오늘 계속 들어왔던 말씀인데요. 이 첨단 기술이 그 1961년산 항공법에 적용될 만큼 우리 비행 공항이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비행 기술이 왜 이렇게 떨리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중구가 제한을 받고 있는 이 면적을 좀 더 규제를 완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만 덧붙일게요. 중구는 그 울산 그 5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바다도 없고요. 그다음에 뭐 농특법을 적용할 만한 뭐 대단한 농지도 크게 없고요.
그리고 나이도 제일 많고요. 큰 기업 뭐 산단 뭐 이런 거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라도 신경 쓰셔서 검토해 봐 주시면 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태선 의원이 중구 아니에요? 아, 동구요? 하여튼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했는데 왜 고도 제한 규제를 그대로 하고 있냐? 좀 완화해라 그 말이죠? 네. 지금 이게 이카오 규정을 개정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카오 그러니까 국제항공 무슨 규약인가? 거기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완화하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좀 지나봐야 될 텐데, 근데 울산만은 아니고 전국의 공항들이 다 동시 규제라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 저 마지막 여성분 안 시켰으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네,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네. 계신 분 한번 하시죠. 네. 네, 마이크 전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앞줄에 여성분께 마이크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5개국은 다 나왔는데 동구가 안 나와서 섭섭해서 그렇군요. 네. 동구의 동구 주민 정성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해가 뭐 동구에 먼저 뜨든 간절곶에 먼저 뜨든 동구 울산에 뜨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은 매우 것 통합적이시네. 그래서 저는 제가 자녀를 키우다 보니 문제가 가장 시급한 건 청소년들 학교 통학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희는 이제 돈을 내고 통학 셔틀비를 다시 이제 사적으로 운행을 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요. 특히 동구청 앞에는 7개 학군이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그래 그 학교의 인원은 4,070명이에요. 그 4,070명의 통학을 위해서 아이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단연 울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을 다 살펴보면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통학 운행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가 울산이 되려면 사실 청년도 중요하시지만 그런 걸 고민하는 청소년기에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더 편하고 또 아까 콘서트장 이렇게 공연장 멋지게 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문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더 편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한두 분 더 합시다. 네, 남성분께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울산 동구에서 조선업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고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윤범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조선 하도급? 예, 조선 하도급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산의 풍력협회 협회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뭔 협회? 풍력협회. 울산에 VC 풍력협회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조선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 합니다. 조선 하도급 문제가 우리 경남지사님은 예전에 한번 뵀었는데 거제부터 울산까지 해서 총망라해서 많은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결과가 재작년 계엄 이전에 결과가 대법원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 대원 건설사들이 수주의 호황을 왔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같이 성장하고 또 업체들이 지금의 성장의 모멘텀에 대해서 또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부에게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업체들의 사장들은 지금 신용불량자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재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100억이 넘는 과징금과 그런 부분은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데 그 업체 사장들과 그 수천 명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두 번째는 해상풍력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5개 개발사들이 6기가와트의 지금 해상풍력 개발사들이 투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사들이 많은 인허가와 또는 지속되는 어떤 민원 그리고 정부와 소통 부재를 통해서 지금 계속 탈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전 조선 기자재가 5%에서 10%밖에 안 됐을 때 정부와 지방장교 그다음에 조선소가 합쳐가지고 R&D를 반복적으로 실패하면서 성공시켜서 지금 95%의 기자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숙도가 있기에는 아직도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산업부와 그 각 부처에서 좀 더 울산 사업 자체가 울산의 분산 에너지 특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알게 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이 의견. 조선 분야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고 일감이 넘쳐서 뭐 대기 물량이 몇 년치가 쌓인다고 하는데 일선의 하도급 업체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하여튼 이게 참 정책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 울산에 제가 얘기 들어본 시장님 그 외국인 노동자 이게 무슨 특별 예외 구역이라고 그래서 그 조선 광역 단체에 비자 허가권을 이제 광역 단체에 넘겨놓은 데가 울산인데 지금 조선 관련된 외국인 노동자들 TO를 받아서 비자를 허용해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마이크 좀 갖다 드려보십시오. 네,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좀 상황을 정확하게 몰라서. 지금 몇 명 TO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광역 비자를 발급하는 곳이 울산인데요. 네. 저희들 그렇게 외국인 전체 E7이나 E9에 대한 부분은 전체 TO 몇 명이나 TO고 현재 몇 명 들어와 있어요? 지금 3,400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 받는 그 TO 범위 내에서 이 정부에서 주는 비자는 세 군데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울산에 있다가 다른 데 갈 수 있지만은 울산 광역 비자는 현재는 지금 E9이 들어와 있고 안에서만 울산 안에 이동 못 하도록 해놔. 울산 안에서만 조선 분야에서만 조선 분야에서만 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게 한시 조치일 텐데 언제까지예요? 지금 저희들 한시는 아니었고요. 어차피 전체 인원은 정부에서 어차피 포괄적으로 받아낸 그 범위 내 인원을 했습니다. 저희들 울산 비자로 100명씩 100명 받았으면은 전체 200명이시면 100명 이해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같이 의견을 모아보고 싶은 건데 이제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관한 건데 일부의 의견에 의하면 이게 결국은 이 외국인 노동자를 뭐 조선 분야에 싸게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건 좋은데 지역 경제에 이게 뭔 도움이 되냐? 물론 뭐 조선 업체는 좋겠지만 조선 업체에 고용돼야 될 우리 지역의 고용 노동 기회를 결국은 뺏기는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지역 사회에서 아예 뭐 살림 차려가지고 살면은 뭐라 안 그러겠는데 전부 다 일정 시간 되면 다 귀국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전부 공국 송금할 텐데 그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좀 어떠세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조선업 하청업체에서 받는 인원 모집하면 56%만 국내 사람이 옵니다. 나머지 약 40%는 아예 못 구한다. 못 구합니다. 월급을 조금 주니까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는 총액 받는 220만 원 정도입니다. 220은 국내에서 그러니까. 소비할 수도 없습니다. 송금할 수밖에 없는데 220만 원짜리 채용해가지고 뭐 몇 조 원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국내 근로자보다 반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부 소비 정작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고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고. 일자리를 월급을 좀 더 주면은 국내 사람들 이제 취업을 많이 하겠죠. 근데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내 말이에요. 아이고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이 코스트에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조선이 망한답니까? 조선이 이익이 없답니다. 예, 돈 다 줘보면 그거 남는 게 그 말이 믿어지세요? 글쎄요. 지금 뭐 이익이 상당한 부분 돈을 벌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이제 임금을 사람을 데리고 쓰려면은 임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결국 국가 정책으로 결정할 일인데
과연 외국인 노동자 국내 임금 최저임금도 지금 안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들어보니까 딱 최저임금만 조선 현장의 노동 강도가 상당히 셀 텐데 그걸 최저임금을 준다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고용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구에다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또 고액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 국내 조선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한번 또 고려해 볼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예, 하여튼 그것도 역시 그 울산에 어쨌든 특별한 예외적인 조치를 한 거니까 결국은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지 또 활용할지 말지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결국 울산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다. 울산 시민이 결정할 일이긴 합니다. 한번 그것도 고심해 보시고 그 저기 비자 조치에 대해서는 그 별도로 좀 보고를 좀 하라고 하세요. 이게 매우 논쟁적인 사안인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그러셔도 되고. 네, 네. 네,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밤새서 네. 뭐 서류를 내서 문서로 써서 내시면 다 볼 네. 텐데 그리고 원래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런 집단 간담회 많이 하시죠? 구에서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저한테 하시는 얘기의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은 원래 구청이나 자치정부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원래는 이제 그렇게 좀 걸러내고 이건 국가적 과제에 좀 집중하면 좀 덜 할 텐데 자고에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 이유는 좀 이런 걸 일상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도 하니까 시장도 좀 하시고 구청장도 좀 하시고 국회의원들도 좀 국회의원들 안 시켜도 잘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자치정부 책임자들도 뭐 해당 소관 좀 주민들하고 좀 자주 대화하면 좋겠어요.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 이게 그 지지도를 유지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동별로 성남시가 동이 53개인가 뭐 그런데 하루에 두세 동씩 이렇게 뭐 두세 시간씩 한 그때도 한 이 정도 뭐 보통 많으면 한 500명, 700명까지도 모여서 같이 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필요한 얘기 써서 내시고 굳이 얘기할 거는 또 얘기하고 제가 첫 해 시장 취임한 해 첫 해 다 써서 내세요. 뭐 하고 싶은 얘기 그 제가 다 모았어요. 첫 해는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이만큼. 근데 매년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마지막 해에는 요만큼으로 줄어들더라고요. 8년, 7년 근무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매년 했으니까요. 다니면서 다 내시라고 현수막 붙여놓고 아무나 오시라고 그랬더니 써서 낸 게 이게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거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좀 이것도 전국에서 또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다 국민들의 또 주민들의 일을 대신하라고 월급 주고 권한 주고 또 뽑아놓은 거 아니겠어요? 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런 일을 계속 앞으로 계속 이걸 해 나갈 텐데 나중에는 뭐 내가 평소에 다 한 얘기인데 재미없고 뭐 대통령 만나봐야 뭐 특별히 더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뭐 모집을 했는데 안 오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지적해가지고 한 두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해야 되겠다. 그 대신에 저기 뭔 얘기를 할지를 제가 들어보고 시작할게요. 대통령님 지목하신다고 어디? 하십니다. 네, 저기 이렇게 흔드시는 분 뭔 얘기 하시려고 그래요? 뭔? 건강 안전 문제요. 다른 분들이 다 빠졌고. 네, 1분 안에 하십시오. 쫙 잘했습니다. 본래 제가 오늘 그 손주 보는 날인데 집사람하고 바꾸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세요? 그리고 넥타이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네타에 매신 것이 국내에 계실 때 가장 많이 매시더라고요. 해외 가시기 빼고는. 아 비슷하네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제가 사실 손주를 아들만 둘인데 손주도 아들만 둘이다 보니까 엄마나 할머니가 참 키우기 힘들어요. 저가 키워야 되는데 애들을 맡길 돌봄 센터가 없습니다. 근데 큰 아들은 서울 살고 작은 아들은 울산 사는데 울산 사는 아들은 그래도 보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서울 사는 아들은 보러 가면은 일주일쯤 며칠쯤 가면은 대신 제가 이제 밥을 굶게 됩니다. 집사람이 가게 되면. 어쨌든 돌봄 센터를 좀 해주시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온산 그 공단하고 도로 하나를 끼고 살고 있습니다. 가장 전국에서 공단이 크고 공해가 가장 심하다는 옹산 공단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요즘 많이 전국적으로 말이 되고 있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에 관해서 무분별하게 민간인한테 이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공공이나 지자체가 국가가 좀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공공 안전성, 사후의 처리 과정을 모두 국가에서 담보되는 그런 시설을 좀 국가에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7월 달에 버스로 찾아가는 버스 공감 그 서류를 넣어가지고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환경부 소관인데 이걸 좀 사실 대통령한테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직접 보고를 받으셨는지 어쩐지. 채택됐으면 아니 잘 그런데 하겠죠. 이게 실무자 선에서 그냥 답변만 온 것인지 그래서 오늘 좀 다시 한번 대통령한테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상입니다. 네, 제출해 주시면 그게 저한테 왔을 리가 없어요.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저한테 오는 거지 뭐. 그 각 부처가 그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산업단지 한다고 알았어요. 했어. 네. 잘 안 되면 저한테 올 겁니다. 자, 한 분만 더. 하세요, 여기. 여기는 뭔 얘기 하실 건데요? 네, 꼭 필요한 얘기로 압축해서 한번 하십시오. 네. 네. 압축해서라니까 더 신경이 쓰이는데 그 오늘 말씀 중에 주제가 AI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은 AI를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인데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한 분도 없으셔서 굳이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드리고 얘기 안 한 게 중요하지 않아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꼭 안 하셔도 돼요. 예. 그 최근에 아까 우리 사업체 운영하신 분이 두 번째 말씀으로 자, 그런 거 다 생략하고 하시고 싶은 얘기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예. 네. 최근에 V식 해상 풍력 5개 개발사 발전사 허가를 다 받았던 사업 중에 한 사업체는 에너지공단으로부터 REC 매매 계약 체결에 실패했고요. 그다음 곧이어서 한 사업자는 발전사 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업체인데 사업 자진 반납을 하면서 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결국은 공교롭게도 재생에너지의 진심인 이 정부 들어서 생겨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시는 앞에서 말씀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김두겸 현 시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3년 6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했다고 봅니다. 공문 하나 발송하는데 국방부나 해수청에 발송하는데 일주일이면 될 거를 3년이나 걸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나머지 있는 개발사 3곳도 지금 울산시로부터 행정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행정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저한테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요청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현재 REC 매매계약 체결 실패에는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지금 대규모로 하고 있는 이 미중유의 사업이기 때문에 표준계약서가 담지 못하고 있는 그 영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안아서 글로벌한 기준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성공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규모로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했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한수원이나 동서발전이 그 대규모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분 투자에 대한 규정 역시 또한 만만치가 않아서 산자부하고 허송세월을 거의 보내다시피 하면서 지금 실패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대통령님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바람연금 이거는 울산 부유식도 굉장히 크게 차지할 수 있어서 공적 자금이 지분으로 투자돼 가지고 에너지 안보나 뭐 지역 산업 생태계나 아니면 주민 참여에 의한 이런 바람연금 이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아까 발표 중에는 공적 150조 국민성장 펀드 40%를 이제 지역이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 자진 반납한 1.5기가와트 국민성장펀드에서 10조만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V식 해상 풍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담대한 구상을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울산 지역 경제나 대한민국 산업 발전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의제인데 우리 하지 PT가 특별히 뭐 하라는 건 아니고 요거 전에 제가 회의 때 얘기한 거잖아요. 좀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안 그래도 챙기고 있는 중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걸 감안해서 민간 또는 투자 내가 보기엔 투자 자금 부족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돈이 없어 못하는 건 사실 아니고 다른 복합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 보이던데 어쨌든 저희가 안 그래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이제 뭔 얘기 하시려고요? 아니 뭔 얘기 하시려고?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주면 안 나올 것 같아서. 간결하게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30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21년도에 국토부로부터 그린벨트 내에 화물 공동 차고지를 인허가를 받아서 울산에 약 4만 8천 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동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한 15년 지나고 나니 운전기사들의 휴게 시설이나 후생 복지 쪽으로 건축을 더 하고 싶지만은 건설교통부에 다시 인허가를 얻으면 복잡한 절차 때문에 15년간 지금 하도 못하고 아주 답보 상태에서 지금 물류센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못하고 있는데 이를 국토교통부에서 조금 완화하시가지고 저희들이 차고 시설 내에서 그 얘기면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렇게 조금만 되면은 택배 시설도 하고 기사들이 운동 시설 좀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특별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그린벨트의 물류센터는 일종의 이권 사업 비슷하게 돼서 참 말이 많은 사업이죠. 근데 거기만이 아니고 수도권에 전국에 다 수백 개 있을 텐데 하여튼 그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곳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만 어떻게 하기는 어려워서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검토는 해볼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존의 규정을 바꿔야 되니까 쉽지 않을 거다. 자,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끝으로 지금 50분을 넘게 해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는 제가 다 했고 혹시 김경수 위원장 하실 말씀 있어요? 네, 짧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너도 짧게 하세요. 길게 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우선 지금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로부터 시작됐던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이 이제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메가시티를 제일 먼저 추진했던 부울경이 제일 늦습니다. 그래서 이 부울경에서도 다른 권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는 5억 3특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다 갖췄는데 지금은 이제 지방정부들이 체계를 갖춰서 서로 손발을 맞춰야 되는 딱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울산시장님께서 다행히 행정통합에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시기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나눌 때 재정은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권한도 같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대통령님께서 재정과 권한을 함께 이양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대통령님 믿고 한번 좀 부울경도 빠르게 함께 합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전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정말 고루 잘 사는 이제는 지방이 배려의 대상이 아니고 진짜 지방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울경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만 넘기고 일을 안 넘기면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일과 조직도 통째로 넘겨야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통령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애쓰셨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애쓰셨습니다. 뭐 말할 기회도 못 얻고 그냥 가게 생긴 여러분들한테는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여기 민원상담 창구는 사실은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공통의 의제를 놓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보는 것 자체의 의미를 좀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어려운 시기이긴 한데 조금씩은 개선되어 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또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또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그래도 조금씩 어렵지만 방향을 잡아서 조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뛰는 말의 해라는데 대한민국도 다시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울산의 마음을 듣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